수술 후 상처가 충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수술 부위 회복이 늦어지고 심한 경우 피부 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 전신 상태, 종양의 위치, 내부 장기의 움직임 등과 같은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어떻게 표적을 설정하고 어느 정도의 설량을 조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이준복입니다. 방사선 종양학과는 일반적인 환자분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과입니다. 주로 암 환자들의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고설량의 방사선을 다루기 때문에 정교한 치료와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의사, 의학물리학 박사, 간호사, 방사선사가 좋은 팀워크를 이뤄 최선의 치료를 하고자 노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세포를 태우는 것인지 녹이는 것인지 물어보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으로 암세포의 DNA 이중나선 구조를 파괴하여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여기에는 방사선 생물학, 물리학의 여러 요인이 관여하고 기본적으로는 방사선에 대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회복 능력의 차이를 이용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항암제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방사선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판별하고 치료 관련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외래 진료를 보게 됩니다. 환자가 직접 외래 예약 후 내원하거나 탁과의 협진 의뢰 혹은 다학제 진료를 거쳐 방사선 종양학과 외래에 내원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기로 결정되면 치료 설계용 CT를 찍게 됩니다. 해당 CT를 찍을 때는 치료 부위에 따라 적절한 고정장치, 호흡 모니터링 장비나 지속적 양압 호흡기 등을 사용합니다. 해당 CT를 바탕으로 치료 목표 지점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CT 매 컷마다 그림을 직접 그려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이후 해당 목표 지점에 원하는 방사선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종양 부위에 충분한 방사선량이 들어가게 하면서 주변 정상장기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은 최소화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했지만 복잡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필요한 고난도의 작업으로 역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치료 설계를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가 승인한 이후 물리적으로 설계된 빔이 환자에게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정도 관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친 이후 드디어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환자가 누워있는 치료실 밖 조정실에서 환자의 자세, 호흡, 움직임 등을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찰합니다. 치료 기간 중 의사는 규칙적인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급성 부작용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치료 조정실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치료 종료 이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고 외래 추적 관찰을 통해 치료 효과 및 만성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의사를 대면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사선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등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치료입니다.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해서 향후 수술 범위를 줄이고 치료 성과를 향상시키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 재발 확률을 낮추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암의 종류에 따라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 중 하나를 양자택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방사선 치료를 한다는 개념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초고령의 환자, 전신 컨디션이 수술과 같은 침습적 치료를 견디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 수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결정되어야 하므로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동위원소 치료와 다르게 외부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 제약이 전혀 없고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이 조사되는 국소적 영역에만 작용합니다.
따라서 목 아래쪽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습니다. 두경부암이나 뇌종양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방사선 조사 영역의 머리카락은 빠질 수 있습니다. 방사선으로 인해 빠진 머리카락은 치료 종료 후 2,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자라게 됩니다. 다만 여성 환자들의 경우 기존 머리카락의 길이 정도로 자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미용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자체는 인체의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 자체로는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양의 위치에 따라 두경부 점막, 식도, 위장관 등 정상장기의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른 통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견딜만한 통증 수준이고 진통제 처방과 같은 적절한 대처로 조절이 가능하므로 지레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양의 위치에 따라 방사선이 위장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장 점막의 염증 유발 및 이로 인한 소화 기능의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날 경우 환자의 컨디션 저하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 및 종료 후 2, 3개월 정도는 가급적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개개인의 치료 영역 및 방사 선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양이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거나 위장관 출혈의 원인일 경우 빠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 상처가 충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수술 부위 회복이 늦어지고 심한 경우 피부 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간 색전술 이후에 간 수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심각한 간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한 후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방사선 조사 선량을 높이면 종양 사멸 기대 효과도 높일 수 있지만 주변 정상장기의 부작용 발생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환자의 나이, 전신 상태, 종양의 위치, 내부 장기의 움직임 등과 같은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어떻게 표적을 설정하고 어느 정도의 선량을 조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언제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노력합니다. 다만 종양의 위치나 악성도에 따라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인한 극심한 삶의 질 저하가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치료 효과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우리가 방사선의 단위로 그레이를 씁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 시 선량이 적게는 20-30그레이에서 많게는 70그레이 정도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일본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9그레이 정도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량을 전신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종양 부위에 국소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는 역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북삼성병원에는 경험 많은 의료진, 고급 치료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갖춰져 있으므로 막연한 두려움 대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의 치료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